나는 왜 울컥하는 거야? 나 괜히 울컥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1화를 리뷰했던 결혼과 이혼 사이 2화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남편 눈빛이 생각하고 봐서 그런가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수영장 어디 있는지 물어봐. 아내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 대화가 없네. 나 별 생각 안 들었어. 뭔가 계속 이렇게 같이 이게 하는 일상적인 시간이 거야. 많은 건가? 우리가 협의이혼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이혼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라고 아이가 없는 가정은 1개월, 아이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3개월 이렇게 숙려하는 기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생각해보고 이혼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면은 의사 확인기일에 출석을 안 해가지고 이제 이혼이 안 되는 거고, 내가 그 기간 동안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그 길에 출석해가지고 나 협의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숙려하는 시간은 갖는다고 합니다. 협의혼 그 신청서를 작성하래요. 이게 실제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거든요. 우리가 이혼 소송하는 게 아니고 양 당사자가 서로 이혼한다고 하면 협의혼 신청서에 각자 그 항목이 있거든요. 뭐 위자료 주고받기로 했는지 법원에 내는 건데요. 지금 그걸 작성한대요. 제출하지 않더라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진지해질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거 방송 잘 만들었네. 진짜 아무렇지 않았어. 내가 마음만 먹고 여유만 좀 갖춰지면 이쪽 부부가 제일 덤덤한 것 같아요. 아니겠다. 이혼이 엄청 큰일이라서 당연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게 해야겠다 싶으면 빨리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회복될 여지가 있으면 정말 양쪽 다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선택을 진짜 빠르고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기가 우리는 있어서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잖아. 근데 진짜 아기가 없다고 하면 그냥 진짜 헤어지면 끝 아니야? 바로 빠빠이지. 그니까. 아기가 없으면 뭐 헤어지면 빠빠이야 아기가 쉽게 이혼이면 말씀하시는데 것 아니죠. 아기가 없어도 이혼은 진짜 쉽지 않아요. 쉬운 이혼은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혼인기간이 1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모든 이혼은 다 엄청 어렵고 마음고생하고 큰일입니다. 집주소도 생각하셔야 똑같잖아. 됩니다. 그치, 똑같지. 이상해. 집 주소도 똑같은 거에서 하면 탁 울컥하게 되죠. 가족이잖아요. 한다? 같이 하자. 아유, 따로따로. 이거 한다 이게. 하나. 이게 하나 둘 셋 같이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혼에 대해서 사실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게 큰 일인 거예요. 이걸 찍는 것만으로도 진짜 뭔가 내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선언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진짜 착착해 뭔가 보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봐봐요. 단계 이혼을 같아서 준비하는 기분이 단계 같아서 이상했어요. 기분이 이상하다고 하죠. 사실은 이건 TV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걸 찍으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변호사 검색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울컥하시거든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변호사 검색해 볼 때, 그때라고 오래인 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그냥 협의까지도 쉬운 일은 맞아요. 아니라 협의까지 가는 그죠. 것도 진짜 저렇게 쉽지 협의가 될 않아요. 정도면- 협의가 된다는 거는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 친권, 양육권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혼하자 이게 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협의 이혼을 한다는 것도 잘 없는 일이기도 해요.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아본 적은 있지. 변호사 알아본 적 만나잖아요. 있어? 또 느낌 다릅니다. 완전. 변호사 만나면 뭔 얘기하지? 알아서 궁금한 거 물어봐. 변호사 만나면 무슨 얘기 하지? 그랬더니 알아서 물어봐. 여기 지금 중앙지방법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서울 지역에 사시면 그 서울 가정법원에서 진행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워낙에 변호사 사무실이 많으니까 이쪽 부근에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혼 사유가 이제 뭔지 묻고 싸우다 있습니다. 보면 남편이 하는 그런 언어들, 폭언, 뭐 욕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욕설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이혼을 여기 조금 폭언 고민하게 됐거든요. 사실 뭐 변호사님들마다 상담하는 포인트가 다르고 질문하는 의도는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보통 배우자한테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셨냐, 혹은 이혼하자고 얘기했을 때 배우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 남편이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해서 그래 나도 이혼하고 싶어 이렇게 나오면 협의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소송으로 가면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은 합의를 좀 권유 드리려고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움을 시안이 울지 하지 말고 나가라. 나가라 싶다. 나가라고. 사진 한 번만 더 찍어봐. 야
쌍욕을 하고 있죠. 살 더 두껍게 해봐. 아, 괜찮아. 지금 옆에 아기가 있는데도 지금 막 쌍욕을 하고 있어요. 그랬지. 괜찮아. 같이 울어요. 애기 울지마 하면서. 그리고 쉽지 않네요. 이게 제가 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의뢰인분들한테요, 제가 녹음해 오세요라고 말씀드려도 녹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싸울 때마다 녹음해서 녹음이 많이 있대요. 그 말은 이렇게 싸우는 게 생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다퉜다는 거죠. 증거로 내밀 정도가 됐다면 심각한 정도로 폭력, 폭언,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 번 있는 싸움이면 이렇게 녹음이 절대 안 되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도 안 싸우고 싶어가지고 그 정신과 가가지고 약을 또 아니 처방을 이분은 받아서 정신과 약이 그냥 프리패스인가 봐. 뭐만 하면은 내가 약까지 먹으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었으면 말이 달랐을 텐데 아이 때문에 이혼을 안 하려는 게 제일 크거든요.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이 때문이래요.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안 한다는 말은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화에서도 봤었잖아요. 서로 다투는데 아이를 앞에 두고 그냥 서로 감정적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이가 옆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해도 말로는 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둘이 그냥 무조건 참고 사는 건 오히려 아이한테 부정적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냉정하고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할 때에는 아이를 빼놓고 그냥 부부간의 관계에 우리 사이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사이가 더 돌이킬 수 없어가지고 따로 살고 각자 행복한 삶 속에서 아이를 따로따로 만나는 게 더 좋을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 이혼 안 한다는 말은 이제 진짜 더 하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가 더 힘들어요. 아니 내가 낳았는데 왜? 진짜. 아니 감정 이상하네. 지금 이혼하면 아이를 매주 볼 수 없고 뭐 격주에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울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 면접 교섭은 2주에 한 번 1박 2일로, 그리고 뭐 애들 방학 되면 일주일 만나고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만약에 부부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더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혼까지 가는 마당에 그런 대화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 2주에 한 번 1박 2일 볼 수 있다. 대신에 문제가 양육비를 못 받잖아요. 그쵸. 네. 네. 양육비를 못 받고 언젠가는 해야 될 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이고. 네. 여기 태권도도 그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아니 아기가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당연하죠. 뭐 아기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면은 20% 이상. 그렇죠. 20% 이상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남편분이 지금 이혼을 하면은 사실혼관계 부부여도 아내한테 전체 재산의 20% 정도를 떼어줘야 된다. 이렇게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쉽지. 딴 거는 뭐 사실 뭐 오늘 나는 가서 유쾌했고 뭐 나는 재밌었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얘기하는 게 유쾌했대요. 저는요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 직접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저하고 상담하고 나서 유쾌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상황으로서도 굉장히 뭐 어렵고 마음이 무거운 일이지만 내 가족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받고 가면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렇게는 말씀하셔도 오늘 상담받아서 유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태도가 진중하지 못하고 솔직히 좀 센 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퀵인데 이거 뭐야? 뭔지 알아? 각자한테 퀵이 하나씩 왔거든요. 조정신청서. 그러니까 조정신청은요, 협의 이혼하고 이혼 소송의 중간쯤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게 조정 절차거든요. 말이 조정 신청인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혼 소장에 적히는 내용, 누가 뭘 잘못했고 재산 분할로 뭘 나누고 싶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각자 상담한 걸 토대로 변호사님들이 이걸 적어가지고 보냈네. 그러면 좀 서로 화날 것 같은데. 근데 오빠 내가 이거 지금 보니까 오빠가 잘못한 맞아요. 건 지금 다 딱 빠져 얘기하죠. 있는 거. 오빠가 잘못한 거 다 돈 빠져있다고 벌고 하죠. 뭐. 욕을 먹으면서도 욕을 하지 말래. 근데 행동은 똑같이 하고 있어. 내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저 욕을 사람한테 내가 왜 먹으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욕을 이거부터 먹을 생각해봐야 짓을 되는 하고 건데. 우리 둘 사이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면 알지.
법적으로 야.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밖에 이혼이 끝이잖아. 네 해결되는 거 뭐 이혼에 있는데?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혼밖에 그러면 나는 없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오빠한테 그런 욕을 먹고 안 살아도 진짜 되겠지. 시골 내가 맨날 얘기하래. 니는 이래서 내가 답답하고 엄청 싫어하는 거다. 내가 욕 나올 것 같고. 아니, 표현의 방법이 다르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빠 말은 표현의 정당성이 방법이 된다는 거네. 다르면 그러면? 욕을 할 내 수 입장에서는 있대. 힘들면 욕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 지금. 내 입장에서 아까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봐봐. 내 내 입장이라고 입장- 했잖아. 그래 봐봐, 오빠 아니야. 입장에서는 그게 되겠지. 그래.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자기가 벌어온 걸로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엄청 빠져 있네요. 이 정도 욕은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받는 생활비에 그 욕설 감당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와, 진짜 생활비에 욕설 감당기가 이 뭐해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지금? 근데 진짜 여기 김이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남자분은 기본적인 태도가 나는 돈을 이만큼 많이 벌고 있고 너를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한테 욕도 할 수 있고 내 방식대로 대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결혼 왜 했어? 그런데 여기 네 커플이 나왔잖아요. 이 네 커플 중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부는 저는 이 부부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사치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부부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유책이 크다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부가 아닌가. 이게 이혼 사유로 봤을 때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걸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걸까? 이런 부분을 제가 그냥 중점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쪽 부분은 결혼을 양쪽 다 오늘 선택하는 당신의 게 남편은 나옵니다. 남편은 결혼을 네, 선택했습니다. 남편 결혼 선택했어요. 또 웃어. 뭐야? 모르겠어. 아내는 이게 이렇게 오늘 당신의 아내는 결혼? 왜 뜸들여?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결혼할 것 같았어. 나 근데 왜 눈물 나냐? 근데 오히려 이렇게 뭐야, 이거? 되면은 마음이 돈독해질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서로 우리는 그래도 좀 나는 왜 나는 왜 울컥하는 거야? 나 괜히 울컥해. 그래 여기는 그냥 살아야지. 근데 딱 들어오는데 왜 눈물 나 이거? 나 미쳤나 봐 그런 거 아닌 줄 울컥해. 알았는데 그치? 나 저 근데 진짜 이 마음 알 것 같아요.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 내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만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상대방도 개선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한 건데 어찌됐든 이 두 분은 양쪽 다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확인을 한 거잖아요. 안도감의 눈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정말 이 부분은 대화를 정말 많이 하고 서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섭섭한 걸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요 결혼과 이혼 사이 2화를 함께 리뷰해 봤는데요. 저 약간 이거 보면서 같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착잡해지고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는 결혼이지만 모든 결혼이 다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혼을 결정하는 것도 결혼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화에서는 부부 상담사를 찾아가 본다고 합니다. 이혼을 결정할 때 아니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결정할 때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 이혼 소송 과정을 거칠 때에도 법원에서 부부 상담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3화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잘 될 것 같은 결혼 커플이 계속해서 관계가 개선이 될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저와 함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3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